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30몇 년 전, 1980년대에 만들었던 진짜요? 한 3천여 개 정도. 대박. 자, 그러면 뭐 서플러스 글로벌은 예, 어떤지 한번 조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서플러스 글로벌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뭐 시장 점유율도 높은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반도체 중고 장비 거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사업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사는 거하고요, 파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수리나 개조 뭐 이 세 가지 정도. 수리, 개조, 또 예. 뭐 보수해서 이렇게 제품하냐. 예, 보수. 예, 요거 세 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중고 장비를 보통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첨단 산업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지금 뭐 팔고 있는 장비는 30몇 년 전, 1980년대에 만들었던 장비들 일부 팔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수요가 아직 있습니까? 제가 이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장비 수명은 한 30년 정도 됩니다. 와. 뭐 오히려 20년 전 장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가격이 또 외려 치솟아 오르기도 합니다. 무슨 골동품도 아니고. 시장 수요는 계속 받쳐주는데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까 중고 장비 가격이 뭐 심할 경우에는 10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200mm 중고 장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200mm, 뭐 300mm라고 할 때 그건 어떤 단위인 건가요? 반도체 장비가 주로 이제 웨이퍼 프로세싱이라고 웨이퍼를 가공을 하거든요. 그 웨이퍼의 지름이 뭐 8인치, 원래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4인치, 6인치, 8인치, 10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8인치가 200mm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10인치는 저희가 300mm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치 사이즈가 달라질 때마다 장비들이 좀 많이 바뀝니다. 웨이퍼라는 게 이게 저 반도체를 만들기 전에 동그란 원판이 돼요. 예, 맞습니다. 디스크처럼 생겨갖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만들기 전에 원형으로 생긴 디스크처럼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사이즈별로 뭐 8인치는 200mm, 그 다음에 10인치는 300mm. 이렇게 부릅니다. 장비도 그 웨이퍼 사이즈에 따라 좀 장비들이 다릅니다. 근데 왜 20년 전께 아직도 필요한 거죠? 이제 뭐 그 반도체 장비 업계 가장 메이저 업체들은 어플라이드 매트리얼 미국이에요. 또 미국의 램리서치, KLA-텐코,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이제 회사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인데, 이 회사들이 그 한 10여 년 전에 200mm 장비 생산을 중단을 했어요. 수요가 작아서요. 그리고 300mm 많이 옮겨갔는데 200mm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동부 하이텍이 수익성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게 전 세계 200mm 팹의 캐퍼시티가 한 550만 장 정도 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 장비를 사야 되는데 새 장비를 다시 살려니까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또 장비 또 구하기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새 장비 가격이 옛날이랑 하나도 벽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 수요는 굉장히 많고 하니까 중고 장비 가격이 옛날에 쭉 떨어졌던 게 다시 뭐 쭉 올라오고, 그래서 200mm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반도체들이 다 300mm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서플러스 글로벌은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보통 이제 장비를 파는 바이 사이드, 저희 입장에서 바이 사이드들은 굉장히 첨단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가 반도체 중에서 가장 최첨단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인텔 이런 회사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이 첨단 공정에서 빨리 세대 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한 10년 쓰고 나오면은 그 장비를 또 팔아야 됩니다. 더 첨단 공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가장 어드밴스된 팹에서 특히 메모리 회사나 CPU 회사에서 많이 사가지고, 뭐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로직이나 뭐 파워나 이런 비메모리 쪽 회사들한테 많이 판매를 합니다. 장비는 그러면 공통으로 쓰는 건가요? 장비는 똑같이 메모리 장비라고 하면 다르고 비메모리 장비라고 하면 공정이 약간 다른 일부 다른 장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장비는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뭐 미세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첨단 공정을 이렇게 실현해야 되는 업체들이 이제 새로 그 생산 설비를 세팅할 때 예전 거를 걷어내면 그걸 사와서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필요로 하는 중고 장비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한테 판다. 그럼 단순히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개비를 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조금 더 번듯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넘겨주는 거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쪽에 좀 맞춰서 이렇게 다시 조금 뭐 변형을 하기도 합니까? 그런 작업도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뭐 우리 폰 같은 경우는 뭐 리퍼비시드 제품 이런 것도 뭐 사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받기도 하고. 근데 반도체 장비를 그렇게 업계에서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 방송 보신 분들 아마 처음 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반도체 중고 장비 시장이 한국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회사들이 한 30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한 2, 3천 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연간 시장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중고 장비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각종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동부하이텍이나 매그나치 같은 팹의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평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은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런 한국의 메이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리딩 회사들이거든요. 연간 장비, 전자 분야의 장비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뭐 30조에서 40조 정도가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비교적 첨단이기 때문에 중고 장비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잘 활용돼야 되는데 이 투자 규모 30조, 40조, 뭐 4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하면은 실제 5천억이니까 이게 재활용이 상당히 좀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치를 더 창출을 한다면은 뭐 환경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굉장히 클 거고요. 뭐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노력들이 좀 반도체 생태계에서 많이 좀 안 이루어졌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고객 솔루션을 많이 개발한다면은 그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중고 장비를 조금 더 써서 외화를 또 절감을 하고 또 장비 투자 예산을 아끼고 납기를 절감한다면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관건은 이거겠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어쨌거나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법이 있나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수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또 특히 얼마나 사야 될지 그 가격을 판단하는 걸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첫 번째 글로벌 네트워크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해외 5개 현지 판매법인이 있습니다. 구매도 물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법인들의 현지의 베테랑 반도체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과거 20년 동안에 한 3만 대가 넘는 장비를 팔면서 글로벌하게 반도체 하는 회사들 중에 저희랑 거래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20년 동안 세일즈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나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매출의 등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스테디하게 우상향 곡선으로 쫙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부진이라서 좀 그 역성장을 해서 되게 아쉬웠는데 전체적으로 20년을 봤을 때는 우상장 그래프를 굉장히 견조하게 그려왔고 일부 소수 품목을 취급하는 기복이 심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비해서도 외려 훨씬 안정적인 매출 기반, 수익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고객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 포트폴리오와 또 아이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서 그런 등락이 플럭추에이션이 다른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떤 회사가 언제 뭐 이런 장비를 구입했고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여서 언제쯤이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DB인 모양이죠. 그게 어찌 보면 저 서플러스 글로벌의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일 수도 있겠는데요. 핵심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경쟁자들은 잘 구축하지 못하고 있거나. 뭐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숙적을 해야 되고요. 또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이 땅에서 10년 이상 아주 독하게 해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 지금 기존의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회사가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용인에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 클러스터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좀 솔깃하던데 어떤 건가요, 그게? 사실 저희 반도체 중고 장비를 구매하시는 전 세계 고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거래하는 고객사가 몇 개 정도 돼요? 3천여 개 정도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대박. 엄청나네요, 숫자가. 전 세계 반도체 팹 중에 저희랑 거래 안 해본 팹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들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많이 읽어보는데 고객사가 이렇게 많은 회사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연간 매년 거래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1,000개가 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누적적으로 거래한 총 횟수는 3,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기본적인 사업은 B2B잖아요. 기업 대 기업으로 지금 거래하는 건데 기업 고객이 이렇게 많은 건 드무네요, 진짜. 예, 그래서 클러스터가 어떤 겁니까? 그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는데 뭐 장비만 있다고 해서 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비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품이 필요한데 이 중고 장비들이 되게 이렇게 파편화돼 있어가지고 고객 입장에서는 아주 힘듭니다. 이건 어디서 사고 이건 어디서 사고 이거 찾는 것도 굉장한 노하우거든요. 근데 이게 고객들 어차피 저희가 매년 지금은 한 500개 정도의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보다 많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비 종류도 물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00대 가까운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장비도 좀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도 저희가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강화를 할 거지만 약간 30개에 가까운 파트너들을 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중고 장비에 관련된 리퍼비시먼트나 다양한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하고요. 또 부품이나 또 소재 관련된 것들도 같이 한꺼번에 제공을 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상품을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보다 이제 고객들이 필요한 서비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려면 클린룸이나 아니면 리퍼비시먼트에서 장비를 파원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리퍼하고 하는데 현재 공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한 2,000~3,000평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 공간을 거의 2배로 확장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이나 어떤 이익의 좀 성장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좀 대표님께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회사가 이제 상장한 지 한 3년 됐잖아요, 이제. 근데 보니까 그 사이에 2018년에 이제 반도체 뭐 이른바 슈퍼 사이클이라는 호황이 있을 때 지금까지 어쨌거나 사상 최고 실적도 냈고 또 그때 뭐 주가도 보니까 주당 한 5,000원 가까이 막 육박했더라고요. 최근에 뭐 주가 폭락 사태 때문이긴 하겠지만 한때 막 1,000원 밑으로도 떨어졌고 뭐 고점 때 비하면 너무 주가가 싼 건데 이게 회사가 뭐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진 거면 이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는 멀쩡한데 뭐 시장 상황 때문이든 뭐 또는 뭐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든 주가가 떨어져 있는 거면 흔히 말하는 이제 되게 좋은 저가 매수인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회사에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아니 뭐 모든 회사가 다 문제도 있지만은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90% 넘게 빠졌어요. 재작년에 순이익이 한 200억 나오다가 작년에 15억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의 모습을 보면은 작년에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게 첫 번째 요인은 저희가 재고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과감한 손절매를 해서 아주 큰 구매 손절매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해의 실적을 좋고 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빨리 손절매를 하고 재고 건전성을 높이자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럴 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지난해 좀 뭐 손실 날 만한 걸 그냥 지난해 의도적으로 일부러 좀 떨었다. 2018년 같은 호경기 때는 재고 충당금이 오히려 환입이 돼서 이익이 추가 발생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재고 충당금이 3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실제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회사 실체는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예측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작년 상반기 대비요. 하반기는 뭐 지금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 시점의 예상으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상태가 좋아질 건데 지난해 주가의 반값도 안 된다. 와. 제 아시는 분들도 저희 회사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에 굉장히 좀 미안함, 주주분들한테 미안함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를 바깥으로 좀 덜 알린 것 같아서 알린 노력을 많이 하고 오늘 또 그 소장님 뵙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회사를 좀 더 알려야겠다는 또 의지도 있습니다. 아니 좋은 회사를 잘 알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뭐 주주총회 때 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나 보죠.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스플러스 글로벌이 되게 탄탄한 회사고 대표님 마인드나 이게 경영 전략도 되게 좋아서 저는 사실 좀 뭐 좋은 회사라는 판단이 들긴 하던데. 예, 근데 이게 좋은 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시장에 잘 안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이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이야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뭐 예를 들어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 기획에 따라 연동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패턴이 예측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주로 메이저 고객들은 파운드리 회사들이 외로 많고요. 한국보다 해외 매출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 트레이딩 회사를 보시는데 실제 중고 장비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동종업계 거의 한 업계 1000개 정도의 회사가 있고요. 저희가 이 1000개 회사들 사이에서 가장 리딩 플레이어라고 인정을 받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축적된 경쟁력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글로벌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나 뭐 기업 문화나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그런 면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뭐 반도체 업황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뭐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반도체 업황은 뭐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할 거고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형 수요는 줄지를 않아서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고 중국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신호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올해 원래 하반기가 굉장히 호황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프레틀이 많이 캔슬이 되는데요. 캔슬된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그 하반기 투자 계획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그런 것들이 또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프레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계속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틀린데 코로나 이후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이 반도체일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그 생태계에서 이제 뭐 중고 장비 거래를 하시는 거니까 서플러스 글로벌도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겠군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또 반도체 산업 업황도 뭐 말씀을 해주시고 또 회사 소개도 자세하게 해주셔서 되게 하여튼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소개 회사로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첫 주자로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 코너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그러면서 그 기업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희도 세계의 경제 산업에 대해서 배우고 또 뭐 필요하다면 뭐 좋은 투자의 기회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코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강수 기업들 대표나 그 회사의 핵심 간부들을 모셔서 저희가 소개하는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